2017년 10월 21일 제58차 중등부 펼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례식 토론입니다. 먼저 논제는 용일이 엄마 용우의 티투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1토론자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찬성 측 1토론자 이희성입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인 용민이 엄마가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개명은 법률상으로 이름을 바꾸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4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으로 시집 와서 국적을 바꿨으면 이제 한국 사람이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발음도 쉽고 표기도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이름으로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 사람 간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이질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국으로 시집 와서 국적도 바꿨으면 한국 사람이므로 이름도 바꿔야 한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면 발음도 쉽고 표기도 편리합니다. 우무엔티투이라는 이름은 매우 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2글자에서 4글자 정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OMR 카드처럼 보통 시험에서나 또는 서류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칸은 4글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트남 이름으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이름을 듣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가족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을 듣고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간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이질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이름은 매우 길고 복잡하여서 친밀감을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이름이 응우엔티투이라면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여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 차이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여서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18초 발표하겠습니다. 토론자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민의 엄마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칠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찬성 측 의견의 반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적을 바꾸면 이름도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국적을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의 엄마께서 그 베트남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학원을 하시는데, 그 학원의 과반수 이상이 그 국적은 한국인데 이름은 아직 베트남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음이 쉽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베트남 이름 대신에 애칭 같은 것을 써서 더 친밀감을 높이고, 그리고 더 알아듣기도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측 의견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3가지 의견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민이의 베트남 문제를, 용민이의 따돌림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용민이의 아빠와 할머니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 작은 엄마는 부담감과 강요적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창씨 계명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창씨 계명이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용민이의 따돌림 문제가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아이들이 용민이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따돌림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릴까봐 이름을 바꾼 것이냐는 식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생각하면서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을 갑작스럽게 바꾸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국식으로 바꿔서 적응하기 힘들 텐데 그 상황에서 이름까지 바꾸라고 한다면 적응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용민이의 따돌림 문제가 더 심화시킬 수 있으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47초 발언하겠습니다. 찬성 측 이선자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성팀 이토론자 이예빈입니다. 제가 먼저 반대팀의 의견의 반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에서 아까 전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고 아이들의 따돌림 문제 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름을 부르거나 표기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용민이 엄마가 이름이 오무예 티투이라는 것보다는 한국식 이름으로 쓰는 게 더 학교에서나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팀의 의견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한국에 와서 국적도 한국이고 한국인으로 살려면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더 부르기도 편하고 표기하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아이들에게 나중에도 좋고 더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지 않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함께 할 때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첫 번째 의견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한국 이름을 쓰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5글자를 쓰기에는 부르기도 어렵고 한국인이 쓰는 글자는 3글자인데 이름이 그렇게 길면은 부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민이의 학부모 체험이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의 이름을 말할 때도 3글자인 것이 더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27초 발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이토론자 발표하겠습니다.
반대팀 이토론자 김시연입니다. 저희 반대팀은 이번 논제 용민이 엄마 UNT2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선 저는 저희 팀 주장을 방어하기에 앞서 상대팀 주장에 대해 반론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두 번째 주장으로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책에서 용민이의 엄마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일은 없고 거의 다 작은 엄마 아니면 용민이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름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써온 이름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작은 엄마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측 새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트남식 이름을 추억으로라도 간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 엄마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국적도 한국이고 거주지도 한국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한국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한국식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고향은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베트남식 이름만이라도 간직하고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고향인 베트남이 너무너무 그리울 때 그 마지막까지 지켜낸 자신의 베트남식 이름을 생각하며 그 그리움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주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첫째, 용민이 엄마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용민이의 그 따돌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남은 베트남식 이름을 추억으로라도 간직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팀 입평자 김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18초 발언하였습니다. 혹시 플로아의 혹시 그 뭐지 내용은 솔직히 읽어줘서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냥 한두 번이라도 피워에 한 번씩은 해보세요. 오늘 저희 오늘 처음이라 하는데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아니면 이렇게 시켜주셔도 네, 스스로 하려면 또 처음이라 네네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마지막 발언에는 피워에 넣긴 한데 한 번씩만 이렇게 그냥 실제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했던 말이라고 한 번씩 해봐요.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네네네. 찬성 측 3토론자 발표하겠습니다. 반대가 먼저 반대측 죄송합니다. 반대측 3토론자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엄마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에 반대하는 반대 3 토론자 이해찬입니다. 저희는 먼저 찬성팀은 생활에 필요한 글자의 수와 한국 사람이며 한국의 이름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했고, 저희 반대팀은 작은 엄마의 의사가 더 중요하고
함부로라도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바꾸면 안 된다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주장 세 가지는 첫째, 작은 엄마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용민이의 이름만 바꾸다고 용민이의 따돌림이 없어지는 않는다. 세 번째,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꾼다 했는데, 저희 찬성팀은 글자의 수와 같은 생활의 어려움을 중시했지만 저희 반대팀은 작은 엄마의 입장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생각을 생각하였습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성팀은 생활의 편리함에서 승리했지만 저희는 작은 엄마의 입장과 가족들의 입장에서 서서 주장해서 승리했습니다. 25초 발령했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해보고 싶으신 분 있어요? 해보세요. 네, 아무거나 할까요? 혹시 그 예찬 친구? 네, 한번 질문 받아보면요. 네, 그냥 앉아서 해주세요. 그 반대 측에서 용민이 엄마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용민이의 따돌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베트남 가족들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했는데, 근데 용민이 엄마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지어주신 이름이라도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 이름을 사용해야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할 때도 그렇고 이름이 4글자가 넘는다면 적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용민이뿐만 아니라 용호나 그 밑에 딸도 따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민이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아까 첫 번째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해야 한다고 말하시는데, 작은 엄마의 지금 현재 상태는 이름 빼고 모든 것이 한국식으로 바뀌었고, 또한 지금 이름까지 바뀐다면 작은 엄마의 사람들이 작은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우니 지금 현재 모든 게 한국식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름마저 잃은다면 생각의 모양을 잃었다는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이름으로 바뀌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3토론자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반대 측에서 한번 진단 일어나줍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측 3토론자 김은서입니다. 일단 아까 1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반대 측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용민이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름을 발표했는데 이름 아예 개명을 할 때 원래 기존의 베트남 이름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국식 이름 하나를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용민이 엄마가 정말 베트남 이름을 계속 불리고 싶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배려를 해줘서 지금 안에서만이라도 그 베트남식 이름을 불러주면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발언하실 때 차별을 받는다고 이름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 익숙한 게 더 친밀감이 느껴지고 다가가기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베트남 이름이 아이들한테는 생소하니까 차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국식 이름을 바꾸면 좀 더 차별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26초 발언했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아까 이름을 바꾸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좋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좋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친밀감이 느껴지니까 그런 면에서 차별을 좀 막을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약간 따돌림을 막는다고 하는 듯하게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갈까요? 네, 우선은 토론 처음으로 이제 토론 하셨다고 들었는데, 처음 해보는 토론 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나 아니면 말하시면서 어떤 거 주의하시면 좋을지 질문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료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1년차관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표는 제가 아마 중3부터 고등학교 3학년 직전까지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이제 그게 한 2년쯤 전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편에서 3년 정도 토론을 했었고, 이제 1회식 토론을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했었는데, 지금 여기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 토론 방식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여쭤본 건 혹시 내용을 절차를 모르실까봐 여쭤본 거였고, 아마 지금 처음이라 POI 하기 되게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질문하시고 받는 거 갑자기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당황하지 않고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전반적인 토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자면 근거들이 제가 1차 기회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해지고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이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토론 내용이 찬성 반대 두쪽 다 약간 이제 나름 근거가 있게 흘러갔던 것 같아서 전반적인 토론 내용 자체는 좋았고, 이제 또 제가 놀랐던 게 제가 토론 지도를 이번이 한 4번째인가 5번째 정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보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보고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봤던 토론들 중에서 가장 오늘이 좀 차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6명 나와서 해주셨는데 6명 친구들 모두 약간 이제 당황해서 약간 잠깐 당황하고 바로 이렇게 페이스 찾아줬던 것 같고,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도 없이 이제 차분하게 본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6분 친구들 모두 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되게 차분하게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중에 대회 나가실 때나 뭐 어떨 때도 굉장히 클로즈 점수니까 일단 태도 자체는 이렇게 앞으로도 가시면 점점 더 좋아지는 일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태도나 이런 거 먼저 칭찬드리고, 또 하나 칭찬드리고 싶었던 게 6분 모두 다 그 절차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몇 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우리 6분 다 그러셨던 게 이제 그 먼저 발언을 하실 때부터 이제 찬석 측의 주장은 이거고 논점은 이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먼저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반론을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찬성 측이나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듣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막 들으면서도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 소개를 다 6분 잘 해주셔서 절차 숙지가 잘 되신 것 같았고, 일단 그것도 되게 칭찬?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분들이신데도 벌써 이렇게 절차 숙지를 다 해주셔서
PO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약간 어려우셨던 것 같고 그 하는 방법이 다르시죠? 네, 원래는 이제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제 1분 지나면 그냥 질문 한 번 드리고 그럼 이제 받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은 처음이라 약간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마지막 하셨던 것처럼 그냥 중간에 바로 일어나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내용도 되게 좋았고 전체 숙지도 잘 돼 있어서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분 모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설명드릴게요. 이제 첫 번이 이제 희성 씨, 네, 희성 친구가 찬성 1번 토론자였죠. 그래서 찬성 논점이 4개였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국적도 이제 바꿨으니까 한국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가 발음을 표기하거나 실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차별 대우나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다였고, 네 번째가 이제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다였죠.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4가지였는데 4가지 다 겹치는 거 없이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희성 친구가 왔을 때 중간중간 약간 까먹나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바로바로 페이스 찾으셔서 되게 차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바로 잘 열어주셔서 그 다음에도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긴장하셨을 텐데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국적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먼저 한국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반대측에서 조금 비판을 해보자면 근데 국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복지 부분이나 아니면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이미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름도 꼭 그렇게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가? 라고 이렇게 데모를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라서 그냥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였고, 이제 또 막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격언들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처음에 오시는 거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OMR 서류 같은 것들 실생활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예시를 들고 오면 사람들이 다 납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실생활 가져오신 거 되게 잘하셨고, 이제 다음에 세 번째에서 그 차별 대우 막 놀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 다문화 가정 이런 게 아직도 사회적 문제라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조사 결과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막 이미 뭐 사람들 중에 차별 대우를 현실에서 겪었다 하는 그런 조사가 한 50% 뭐 이 정도로 조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뭔가 나올 것 같은 조사들은 한번 찾아보고 수치를 가져오는 것도 되게 이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네 번째 논점에 대해서 그 문화적 차이와 이질감을 얘기하셨잖아요. 이질감이라는 단어를 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질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잘 드러났고, 만약에 똑같은 단어를 바꿔서 반대측에서 변론을 하셨으면 이질감이라는 단어보단 다양성이나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썼던 단어를 가지고 바로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꿔주셔도 약간 프레임을 완전히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반론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4가지 근거 다 좋으셨고 희성씨 되게 차분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첫 번째는 그 정도였고, 두 번째가 반대 1%자 백자연 친구? 네, 자연 친구가 이제 바로 나와서 또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뭐 이제 반론부터 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소개가 되게 좋았었고, 듣기가 편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반론을 해주셨죠. 첫 번째가 뭐 가반수 이상 내 주변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도 꼭 그런 건 아니더라. 책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다 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바로 와닿았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발음 같은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대안을 찾아주셔서 애칭 등을 하면 오히려 친밀감이 들 수도 있고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문제점이 엄연히 있긴 하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오히려 더 긍정적이 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셔서 잘 반론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측에서 이제 4가지 또 논점이 나왔던 게, 첫 번째가 이제 본인의 이사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아이가 따돌림을 받고 있고, 세 번째가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미래니까, 네 번째가 이제 추억으로 남겨둬야 된다 했는데, 이제 이 반대측의 4가지 근거들도 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이번에 1차 기호만식을 해드렸는데 1차 기호 때보다 진짜 세 번째 들어오니까 확실히 다들 정말 탄탄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진짜 근거들 다 이렇게 디벨롭하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4가지 근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뭐 말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강요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책 내용에서 그걸 끌어오신 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의 가장 기본은 책이 배워야 하는데 책 내용에서 막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엄마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바로 근거를 가져오시니까 정말 타당했었고, 또 이제 창씨 개명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예시를 들었죠. 창씨 개명 같은 게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 뭐 논란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 합의가 창씨 개명이 옳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이렇게 역사적 예시, 그리고 우리가 합의되고 있는 예시를 가져오신 게 되게 좋은 예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따돌림 강요구였는데, 책 내용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따돌림 관련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명하는 것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셔서 이제 예시까지 들고 계셨고 타당성이 되게 좋았고요. 이제 뭐 또 부모님이 지으셨던 거 얘기해서 모든 게 바뀌었는데 이제 찬성 측에서는 국적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셨지만 반대 측에서는 국적이 바뀌었으니까 이름이라도 나뉘어야 된다 해갖고 이렇게 딱 바로 또 정면으로 반박을 하셔서 되게 반박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거도 좋았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추억으로 남겨둬야 한다 해서 이제 반대 측 그 논점들이 다 이제 어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를 가장 기본으로 두고 근거를 짜신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근거가 다 그 흐름에 맞게 잘 짜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역시 이제 자연친구 되게 앞에 나와줘서 잘 해주셨고 지금 찬성 반대 1번은 그 논점을 다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 본인에 관한 것들을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약간 시간을 채우기가 다 힘들어서 약간 처음에 다 네 가지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더 적은 이런 예술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몇 년이 흘러서 막 이런 분량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그 첫 번째 발언자께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발언자가 나머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반론을 하기도 편하고 이제 물론 그렇게 하려면 정말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일단 그 논점들 다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이 예빈 친구가 했죠. 예빈 친구 혹시 오늘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죠. 근데 두 번째인데 나와서 되게 약간 엄청 잘 해주셔갖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친구 몇 번 했고 이런 걸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한 번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나와서 해주셔서 제가 약간 보면서 되게 눈을 기특해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약간 그래서 약간 떨리는데 그거에 떨린다고 약간 중간에 보통 들어가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보면 다들 안 그래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바로 본인의 논점을 다시 방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주셔서 제가 그걸 듣고 약간 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막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거나 반론을 할 게 없어서 시간이 늦는다거나 할 때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더 강화를 해주시면 굉장히 신뢰감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태도 정말 이렇게 감동받아서 되게 그 선배로서 네,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첫시 개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불편함이나 친밀감 이런 것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반대 측에서 그 개인의 관점에서 해주시는데 이제 어울리고 함께 할 때 이런 것들이 그 용민 엄마에게도 좋은 거다라고 바로 반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찬성 반대 둘 다 약간 개인을 위해서 더 좋은 거다라고 관점이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서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만약에 걱정을 할 때 이게 혹시 막 아이를 위해서 이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용민 엄마니까 혹시 해지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오늘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바로 개인을 위해서라도 이게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반발해 주셔서 되게 맞는 반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앞에 나와서 해주셔서 되게 잘하셨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반대 측 2번이 시향친구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론부터라고 하셨는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책에서도 보면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 이름으로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책 내용으로 바탕해주시니까 이 친구들이 딱 책을 열심히 읽고 했다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뭐 책에서도 그러지 않느냐 책에서조차 작은 엄마라고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서 계속 그렇게 쓸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찬성 측에서 또 반론을 하신다면 근데 그 작은 엄마라고 계속 불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전체성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린다기보다 뭐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고 불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미 약간 전체성이 무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이라도 살려놨으면 만약에 그 용민 엄마가 더 본인의 어떤 자존감 등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역으로 비판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책 내용을 해주시고 되게 좋았고요. 또 뭐 국적 거주지 함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나누셔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바꿨는지 분류해주신 것도 되게 좋았고 마지막 요약해주신 것도 좋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시험 친구가 되게 잘해주셔서 고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반대 3번 토론자랑 찬성 3번 토론자였죠. 그래서 그때가 뭐지? 예찬 친구였나? 현수 친구였나? 네, 그쵸. 예찬 친구였죠. 예찬 친구가 이제 반대 3번 해주셨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찬성 주장 정리를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찬성 측에서 어떤 걸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이러하다라고 주장을 요약해 주시는 거 좋았고 그리고 약간 되게 제가 좋았던 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성 측에서는 약간 생활에 어려움을 들어서 개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작은 엄마의 입장을 두고 또 작은 엄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입장을 봤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이 다 정리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 토론자 분들께서는 본인의 언어로 한두 단어씩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바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게 이 친구가 상대편의 논리를 잘 이해했고 그걸 내 관점과 이렇게 비교시켰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렇게 정리해 주신 게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시도 자체도 좋았고 실제 정리도 그 내용에 맞게 해주신 것 같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바로 PY가 들어간 익숙 친구였죠. 그래서 사실 갑자기 이렇게 시켜서 약간 되게 당황하셨을 텐데 바로 이렇게 손 들고 해주신 게 되게 약간 좀 용기 있는 선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먼저 바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여기서는 욕망에 관련된 얘기만 나왔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나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친구만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시고 또 이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시키셔서 찬성 측에서 가져온 그 프레임에 대해서 좀 균형을 내주셨는데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라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토론을 하실 때도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게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반론이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실 때 하지만 이름 빼고 다 바뀌니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것일까? 라고 바로 반박을 해주셨고 그래서 바로 또 질문 들어온 거 반박 잘 해주셨어요. 네, 그랬고 이제 마지막에 현수 친구가 이제 3번 토론자 나온 거였죠. 자세가 먼저 치선 처리가 가장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오늘 친구들 다 되게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시네. 약간 시선이 잠깐 이렇게 딴 데도 갔다가 보통 한 곳만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 것 중에는 가장 약간 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보기 좋고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이 있다면 머리 만지는 거 살짝만 자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회 같은 거 나갈 때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시선 처리 자체는 가장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또 현수 친구가 얘기해주기를 가족의 가족의 의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부모님과의 추억 이런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어떤 이름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뿐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집 안에서라도 불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어떤 소속감이나 본인의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근거는 현수 친구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현수 친구가 바로 생각한 거예요? 네, 이거 듣고 이게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데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먼저 이 근거 자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롭게 이름 하나 더 가지는 것 뿐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살렸고 반대 측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반박도 했고 또 그러면서 가족들이 불러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본인의 주장 강화하고 반박도 하고 또 이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되게 좋은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전체적인 토론을 봤을 때 아무래도 약간 처음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한 분 빼고는 다 이제 한두 번 정도만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두어 분 빼고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점이 있었어요. 팀별로 뭔가 살짝 다음번에 토론할 때는 팀워크가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토론을 할 때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반대 측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럼 찬성 측에서 약간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예를 들어 다음번에 예빈 친구가 나간다거나 희정 친구가 나갈 때 현수 친구나 예빈 친구나 희정 친구가 이제 자기 차례 아닐 때 바로 써서 이런 근거들 이제 좀 이따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보충을 해줄 수도 있고
혹시나 까먹은 친구가 있다면 이제 뭐 마찬가지로 뭐 예찬 친구, 서현 친구, 다현 친구가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까먹은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바로 써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물론 말로 하면은 상대방 방해하는 거니까 안 되는데 약간 이제 하다 보면 본인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약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주변 팀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주변 팀원들이 이렇게 바로 써가면서 혹시 좋은 근거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러면 이걸 바로바로 보충해줘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원래는 그 마지막 발언에서는 약간 정리를 하는 느낌이고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그 전에 다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우선은 그 드신 근거 자체가 바로 드신 것 같은데 되게 좋았어서 일단 이 점은 되게 즉흥적으로 바로 순발력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음번엔 선생 측도 반대 측도 서로 뭔가 생각나면 이제 그 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서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전에 반대 측에 정리했던 게 다 또 새롭게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말씀하셨던 게 익숙한 게 더 친근하기 때문에 그 놀림을 받는 것이지 그 이름 자체하고 베트남이기 때문에 놀리는 게 아니다라고 또 반발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 전에 약간 이제 반대 측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놀리는 거다라고 항상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베트남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름을 바꾸면 놀림이 덜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반대 측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을 바꾼 거니까 되게 잘 반박을 하셨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제가 바로바로 들었던 생각은 이 정도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많이 안 해보셨는데 정말 약간 차분해지고 오히려 제가 봤던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약간 좀 더 긴장을 하든 안 하든 약간 당당하게 하셨던 것 같아서 그 점은 정말 잘했다 칭찬드리고 싶고 오늘 근거들도 다 좋아서 토론 흐름도 잘 봤던 것 같아서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내용만 조금 더 붙여서 시간만 조금 더 채우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토론 지도 마무리하고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아주 귀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아시는 건가요? 했는데 뭔가 아쉬운 것 같고 그러니까 좀